안녕하세요. 건강매거진 2부의 장정원입니다. 경제 발전으로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에너지 섭취량이 많아졌지만 그만큼 운동량이 줄어서 비만 인구가 증가했고 또 동시에 당뇨병 발생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뇨병, 말 그대로 포도당이 소변으로 나오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당뇨병의 원인과 치료법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최수봉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당뇨병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사실 가장 흔한 인식 중에 하나가 발병하면 잘 낫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네, 좀 그렇죠. 어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발병하면은 이제 잘 안 난다. 당뇨병은 친구처럼 그냥 가지고 있어야 가지고 된다.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죽을 때까지 가져간다. 네네네. 그리고 또 무서운 건 당뇨병은 합병증이 많이 온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합병. 그래서 네. 상당히들 절망을 합니다. 당뇨병 완치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실제 좋은 치료 방법을 하면은 그 원인을 없애는 방법을 하면 원인을 극복하면은 증상이 똑같아질 수 있죠. 그래서 당뇨병을 잘 고치려면 당뇨병 무슨 병인지 잘 이해하시고 이해한 사람이 당뇨병의 원인을 없애버리는 좋은 치료 방법 환자가 선택을 하면은 좋을 수가 있죠. 한번 예를 보시죠. 이 환자는요. 그럴게요. 실제 사례가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환자는 55세 남자 환자인데 8년 동안 보통 쓰고 있는 먹는 약으로 계속 치료를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눈 말초신경, 콩팥에 당뇨 합병증이 많이 왔다고요. 그래서 아주 걱정이 심해서 누구 얘기를 듣고 인슐린 펌프라고 하는 당뇨 원인을 없애는 치료 방법을 바꾼 후에 25개월 후에, 그러니까 2년 정도 됐을 적에 기계도 띄고 완전히 다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결과인데 이쪽은 결과가 뭐냐면 당화혈소서 혈당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 정상화 됐어요. 인슐린펌프 떼고 나서 계속 정상화되고 여기는 당뇨병 원인인 췌장균이 떨어져 있었는데 인슐린펌프 떼고 나서 다 난다 보니까 이게 정상으로 회복을 했어요. 그 들어가는 인슐린 양도 많이 들어가다가 완전히 정상화돼서 제로로 떨어졌죠. 환자들이 인슐린 맞기를 싫어하는데 그거는 인슐린 치료 방법을 주사 방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근데 점점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이건 떨어져서 네. 인슐린 하나 안 들어가니까 완전히 다 낫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완치된 환자입니다. 이렇게 당뇨 환자가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하면은 당뇨병 무서울 필요가 없죠. 합병도 예방되고 네. 있던 것도 없어지고 다 낫게 되는 것이죠. 자, 네. 좋은 치료를 함께 하면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금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시간 끝까지 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치료를 하려면 원인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원인부터 뭐가 잘못돼서 네.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그 원인이라는 건 당뇨병 원인을 얘기하는데 네. 그 이제 정사가 바뀌어진 거죠. 그럼 한번 그림을 보시죠.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뭐냐면은 우리가 당뇨병은 먹는 것과 관계에서 먹는 것과 관계에 있다는 것이 먹는 게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이유는 이 몸이 힘이 되고 살이 되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럼요. 누구나 다 먹어야 돼요. 네. 근데 음식이 힘이 되고 살이 되기 위해서 첫째 소화가 돼야 돼요. 위나 장에서. 그럼 포도당 상태로 이 창자에서 포당이 흡수되죠. 이 포당은 우리 몸의 열량이거든요. 영양분입니다. 영양분이 여기서 환자들이 잘 모르겠는 게 뭐냐면 이것이 저절로 이 몸속으로 들어가 힘으로 살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췌장에 나오는 인슐린의 작용에 의해서 필수적인 포당이 몸에서 세포 속에서 힘으로 살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동화장애라고 그럽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소화 동화장이 잘 되는 것이 정상이는데요. 네. 당뇨병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잘 보면은요,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이 안 나오게 되니까 적게 나고 동화장애 저해가 되니까 소화까지는 제대로 됐는데 필수적으로 들어온 포도당 영양분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네. 사용 않게 되니까 포당이 사용 못하니까 축적돼서 고혈당이 되고 자기 몸은 반대로 영양분 안 들으니까 힘 빠지고 살을 녹여가지고 힘으로 만드니까 포당 만드니까 살 빠져가지고 합병증 오는 병입니다. 문제는 췌장에 있는 거죠. 실제 그러면 그런 증거가 있느냐? 이 정상인을 췌장 사진 찍어 놓으면 이렇게 인슐린 많은 세포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거 소화액을 만들고 인슐린 만드는 세포 이렇게 두 군데가 두 종류의 세포가 함께 공존하는 게 췌장인데 당뇨 환자 이거 정상인 거. 당뇨 환자의 췌장 혐의가 살면 이것들이 망가져 있어요. 네. 핵도 안 보이고 파괴돼 있어. 요 한 가지 점만 정상과 당뇨병의 차이점이다. 이것이 정상 차이점이고 저 인슐린 나오는 양이 췌장이 망가져서 나빠진 것이 당뇨병 원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치료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췌장 기능을 회복하는 게 당뇨 그렇죠, 치료의 그렇죠.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병이라는 게 정상적인 어떤 부분이 나빠진 거 이걸 정상 만들어주면 정상 똑같아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해서 그러면은 그 관건이 뭐냐? 아까처럼 아까 처음 예를 보는 환자 보면은 인슐린 들어간 양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외부에 네. 들어간 양이. 그 자기 몸에서 인슐린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된 거죠. 췌장이 회복한 거죠. 그리고 인공췌장기 치료하게 되면 인슐린 펌프라고도 그래. 인공췌장기 똑같은 말인데 치료하면 할수록 들어가는 인슐린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하나도 안 들어가도 혈당이 정상화되는 관해 현상, 즉 완치 현상이 되게 되는 거죠. 뭐 이러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도 환자 보면 먹약 먹고 그래 점점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앞에 놓은 것도. 그러면 그것이 어떤 원리냐, 인슐린 치료 원리는 이 정상인의 인슐린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식사 때마다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식사 때는요. 네. 식간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나오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인슐린 주더라도 먹약 먹으면 이게 점점 줄어들고요. 췌장 기능이. 인슐린 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은 패턴이 맞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고혈당, 이때는 저혈당 오게 되죠. 인슐린 펌프, 인공췌장 치료 방법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인슐린 한 번, 두 번 맞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상 췌장량과 똑같은 인슐린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만들어주는 기계. 네. 이것이 인공췌장입니다. 당뇨병 이거고요. 이렇게 하니까 정상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췌장도 기능 회복해가지고 낫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자,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보통 당뇨병 치료하실 때는 식이요법, 운동, 그렇죠. 약물 치료 이런 게 사실 보통이거든요. 그렇게 이 방법을 쓰지는 않으시는 건가요, 선생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당뇨병이 식이요법을 안 해서 당뇨병 걸린 것도 아니거든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 이걸 잘 이해하면 당뇨병이 잘 낫는데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치료 방법이 잘못되면 뭐냐 한번 슬라이드 보시면요. 실제로 환자들 보면은요. 처음에는 작은 양, 반알, 또 조금 있어 한 알, 조금 있으면 두 알, 서 알. 그렇죠. 약을 점점 늘리죠. 증가시켜줘요. 네네. 이게 좀, 환자분이 생각해도 좀 이상하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약이라는 거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점점 늘어난다면 내 몸이 늘어간 만큼 망가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얘기거든요. 실제로 췌장 기능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먹량이 점점 증가해가지고 나중에 인슐린 주사까지 맞게 돼서 사망이 되는. 그러니까 치료의 강도가 점점 늘어나니까 자기 몸에 그 약에 똑같은 거 나오는 장기가 점점 망가진다고 볼 수 있죠. 그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면 왜 그런 일을 벌이냐면요. 먹는 약을 넣고 막 6년 동안 또 계속해서 보면은 네. 같은 포도당을 줬을 적에 인슐린 나오는 양이 먹약을 먹고 나서 저렇게 네가티브하게 점점 줄어들죠. 1년에 4%씩 인슐린 분포량이 줄어든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췌장이 망가지니까 먹는 약 먹고 나서 췌장을 자극하는 먹는 약을 점점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네. 이게 환자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좀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슐린 펌프 치료는 어떻게 된 거냐 하는데 이렇게 췌장 기능이 망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까 혈당치가 올라가니까 당화혈색사라고 혈당치가 저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6.2% 점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합병증을 확실히 나올 수밖에 없는 과학적으로 저게 알고 있거든요. 6.2% 이내가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먹는 약을 먹으면 당뇨병은 낫지 않는다. 당뇨병 합병증 예방할 수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죠. 과학적으로 누구나 다. 네. 그게 치료 방법. 그러나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그와 다르게 아까처럼 완치될 수 있고 그런 것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거죠. 네. 네, 아무래도 기존의 치료법의 한계를 좀 보완한 그런 치료법이다. 그렇죠. 그보다 훨씬 나은 치료가 된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치료 효과에 대해서 아직도 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래요? 치료 효과가 좀 좋나요? 어떤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아까도 그림 보여줬듯이 췌장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떨어져 있는 걸 이렇게 똑같이 하니까 정상은 똑같아야 되는 거죠. 이걸 과학화된 민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과학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아지는데 또 한 가지 극적인 예는 모든 사람이 많이 좋아지지만은 2014년도 미국 오하이오주에 내가 한번 봤어요. 오하이오주에 보니까 뷰티 컨테스트 미녀 네. 대회 때 보니까 20살 먹은 여기 한번 사진을 보시죠. 20살 먹은 시라스 샌더슨 자, 양이 지금 사진 나오고 있어요. 당뇨병인데 여기다 조그만 기계 인지 펌프를 달고 너무 미녀라서 뽐내고 가서 우승을 했고 굉장히 당당하게. 당당하죠. 당뇨병이라고 속에서 우울하고 이렇게 안 하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상과 똑같아졌으니까 인지 펌프 달고 1999년도에도 미스 아메리카로 뽑힌 니콜 존슨 양도 17살 때 당뇨병인데 인지 펌프 달고 그 세계 1등이 됐습니다. 그 미국의 미스진이 됐죠. 그 애기도 잘 낳고 결혼하고 좀 박사학위를 봐서 잘하고 있죠. 오른쪽에 부착한 건가요? 펌프를 오른쪽에 부착한 거죠. 요거 잘 보니까 요거 인지 펌프죠. 네. 이거 아주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이렇게 환자가 치료 방법에 좋은 선택을 알아서 선택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인지 펌프 달면은 췌장 기능이 중요한데 췌장 기능이 이게 2010년 9월에 열린 유로 당뇨병 학회 스톡홀름에서 열렸어요. 발표된 건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발표한 겁니다. 췌장 기능이 점점 더 증가하죠. 아까 먹냐고 췌장이 좀 더 내려갔지만은요. 네.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정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까 먹는 약은 가면 갈수록 합병 조정 높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연구 결과 보면요. 인지 펌프 달게 되면은 3개월부터 당화혈색 6.5%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합병증 안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 방법에 따라서 자기 합병증의 건강 상태가 아주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인슐린 펌프 치료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평소에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0266-0124번으로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인슐린 펌프 치료 저희가 쭉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사 치료는 다회요법을 좀 시행하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도 그렇죠. 여러 번 네, 똑같나요? 어떤가요, 교수님? 글쎄요. 네. 조금 이렇게 환자들이 좀 똑똑하신 분들은요, 야, 이거 먹약 먹으면 췌장이 좀 망가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네. 이제 주사를 써요. 주사요법도 맞아요. 여러 가지 있거든요. 네네. 하루에 한 번 맞거나. 근데 한 번 맞는 것도 패턴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자들 중에서도요. 의사들도 알고 있고. 네. 그러니까 좀 더 자기 목숨을 위하려면, 그러면은 장시간 인슐린 한번 깔고, 한번 놓고, 네. 그다음 석회성 인슐린을 3번 주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인슐린법은 비슷한 방법인데 실제로는 그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결과를 보죠. 그래서 이 다해요법과 인슐린 주사 요법을 보면요. 저혈당이 훨씬 적어요. 치료보다도 인슐린 치료보다도 네. 인슐린 펌프 치료가 이게 빨간 것이 인슐린 펌프 치료인데 저혈당 오는율을 보면요. 모든 임상 연구자들이 인슐린 다이어법 하다가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저혈당이 훨씬 15분의 1 줄어든다고 보고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혈당치도 보면 똑같은 환자 100명씩 똑같은 환자가 이게 한 달 동안은 인슐린 펌프 달고 한 달 동안은 인슐린 다이어법을 했는데 하루 종일 혈당치를 보면은 요 빨간 거요. 이게 주황색이 훨씬 더 혈당이 떨어져. 식후 2시간 이게 요건 저녁 식전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떨어져 있죠. 그래서 똑같은 환자 떨어진다. 그것이 잘 발표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요. 네.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 다이어법 치료하고 인슐린 펌프 치료를 봤더니 150명씩 국제적인 연구입니다. 150명씩 이 6개월 동안 치료를 했는데 인슐린 다이어법의 경우는 당화혈수가 이렇게 높아요. 여기에 한번 여기 높고요. 이 인슐린 펌프 치료는 훨씬 떨어졌어요. 혈당치가 떨어졌어요. 근데 더 놀란 것은 인슐린 다이어법의 경우에는 인슐린 양이 점점 증가했습니다. 약간 증가했잖아요. 근데 인슐린 펌프에 보면 들어가는 인슐린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양을
작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이 더 떨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 하면은 점점 증가하면서 혈당이 더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쁜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인슐린 주사 맞으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니까. 그러나 인슐린 펌프에는 오히려 늘어나니까 줄어들어서 좋아진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똑같은 치료 같이 보이는데 그 이유는 피부에서 인슐린 흡수되는 것이 이 다이어트병에는 똑같은 환자에서 똑같은 약을 똑같은 주사기로 똑같은 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50%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혈당치 이게 인슐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50% 차이 나죠. 혈당치도 무지무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약을 할 때도 다이어트병에는 어떤 데는 저혈당, 어떤 고혈당이 자주 오지만은 인슐린 펌프 치료는 똑같은 양을 주입하면은 똑같은 효과가 3% 이내의 차이밖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은 네. 인슐린 펌프라는 이유를 알 수가 있죠. 네, 네. 흡수되는 것이 훨씬 더 안정하게 흡수된다.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세계 학술대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슐린 주사와 저희가 한번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지금 바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분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버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당뇨 한 13년 됐는데요. 네, 오래되셨네요. 예. 네. 약을 먹었는데 계속. 네. 약을 먹는데, 위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렇죠. 진트름이 자꾸 나고. 네. 그리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낫지가 않고, 낫는 것보다. 네.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네네. 그렇죠. 지금 13년째 약물 치료를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되게 네, 그럴 교수님 때- 좀 상담을 바로 해주시죠. 아하. 그러니까 먹는 약을 먹으면은 치당률이 좀 나빠지니까 혈당이 좀 올라가게 되고 혈당이 좀 올라가게 되면은 위 움직이는 신경이 또 파괴되니까 소화도 안 되게 되죠. 잘 흡수가 안 되고 위 운동이 작아야 되고 그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또 혈당이 높으니까 위의 신경은 망가진 게 아니라 말초신경도 망가지고 다른 조직들도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몸이 나쁘게 되죠. 이것이 보통의 환자들이 병원에 다니면서도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많이 관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소문을 내냐 하면은 당뇨병은 원래 안 나는 거라는 소문이 있죠. 좀 잘못,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완치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당뇨병 낫는다는 것이 아주 잘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습니다. 네. 치료 방법을 바꾸셔야 될 거예요.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약물 치료를 하고 계신데 호전이 좀 없으셔서 가까운 전문 병원을 방문하셔서 좀 더 근본적인 치료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를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아버님 당뇨병으로 좀 고생하고 계세요? 네네네. 네네네. 어떻게 지금 치료를 좀 하고 계시나요? 지금 약으로다가 네. 아침, 저녁으로 네. 2차례를 먹고 있어요. 네. 네. 약은 오래 드셨어요? 예, 한참 됐습니다. 네, 얼마나 드셨나요? 한 6년? 네. 네. 예. 자, 교수님 상담을 예, 바로 좀 예. 해주시죠. 6년 정도 예. 약물 치료하셨다고 하시는데. 예. 네. 그렇죠. 이제 약물요법 아까 설명한 대로 치당기를 점점 나쁘게 하니까 1년에 4%씩.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치료하게 되죠. 혈당치도 그렇게 정상화되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혈당이 정상화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작게 먹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영양실조가 더우니까 더 나쁜 거죠. 과도한 식이요법을 강요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합병증이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의사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병이 있는데 낫지 않고 6년 동안 같이 간다는 것이 참 치료 방법이 불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하죠. 환자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때렸더는 제가 이번에 암 수술을 했거든요. 네. 6월 달에 했는데, 예. 그거 성과는 그냥 그대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이 약을 계속해서 먹으니까, 네네.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펌프를 하면은, 이 예. 약을 안 먹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예. 지금 이 전화를 드린 거예요. 예. 안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이 나을 수가 있는 거죠. 합병도 안 하고. 물론 이제 약은 안 먹고요. 글쎄요. 네, 예. 네. 나을 수 있다니까. 그럼요. 그게 나는 아주 기뻐가지고 예.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여쭈는 겁니다. 예. 네. 자, 아버님, 가까운 전문병원 방문하셔서 아버님께 맞는 치료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 방송도 끝까지 시청을 좀 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당뇨병 치료법을 알아보고 있는데 인슐린 펌프로 치료하는 방법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치료 사례를 좀 더 볼까요? 어떤 사례가 또 있나요? 이게 올바르다는 게 뭐냐면 이제 발전된 치료, 이거 우리가 과학에 계속 진보된 치료죠. 진보된 치료죠. 그래서 진보된 치료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만 보면은 이 환자도 69세 여자 환자인데 20년 동안 먹약을 계속 먹었어요. 오래 드셨네요. 네, 그렇죠. 참, 이런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20년 동안은 계속 안 났는데 이런 치료가 있는지가 참 마음이 아픈 일이고, 그 다음에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을 20년 동안 끌고 간다는 게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럼요. 네. 근데 이분은 20년 후에 이 먹는 약을 버리고 인슐린펌프 치료를 바꿨더니 4년 1개월 만에 인슐린펌프를 띄웠어요. 띄워도 정상화 됐다는 얘기인데요. 정상 완화가 이렇게 떼고 나서 혈당이 정상화되고 췌장기도 처음인데 점점 증가했고, 그 다음에는 인슐린 들어간 양도 약 300단위에서 저로 떨어졌죠. 그래서 아까처럼 그러니까 이 췌장기를 회복하니까 외부적으로 인슐린 양을 줄일 수 있어서 완전히 나은 경우고요. 또 이 환자의 경우도 68세 여자분인데 이 경우도 20년 동안 먹는 약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은 합병증이 왔어요. 신장 합병, 단백뇨가 있었고요. 이거 상당히 슬픈 일인데, 그런데 인슐린 펌프로 치료 받고 내가 3년 후에는 펌프 떼고 나서도 완전히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췌장 기능도 증가했어요. 이게 펌프 떼고 나서 이게 처음 들어있는데 이렇게 증가를 해버렸어요. 펌프 떼고 나서도 완전히 정상화되고 1년 뒤에서 이렇게 됐고, 인슐린 양도 52단위에서 제로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인슐린 맞기를 싫어하는데, 그건 주사를 맞는 경우에는 이렇게 인슐린이 점점 증가하지만은 인슐린만 인슐린 양이 줄어들어서 췌장 회복해서 낫는다는 거 완전히 반대라는 걸 아시고, 이분은 굉장히 건강히 잘 살고 있죠. 네.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또 보여드렸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본인이 당뇨병인 걸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좀 치료를 빨리 하려면 위험도를 좀 빨리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당뇨병은 이게 서서히 이게 죽어가는 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초기 때는 아주 가벼운 증상밖에 없어요. 그냥 피곤하다, 약간 피곤하다, 나른하다, 물 좀 많이 먹는다, 소변 많이 본다. 그것들은 보통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적에도 한번 당뇨병이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거 서서히 나빠지니까 초기부터 치료해서 나아야 되는 거죠. 되게 일반적인 그런 피곤감들이 있을 때가 많죠. 근데 아주 갑자기 오는 경우에는 물 많이 먹고 그냥 굉장히 피곤해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는 더 확실하지만 여러 종류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작하는데 그래서 가벼울 때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죠. 빨리 증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당뇨병이 사실 합병증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생님? 합병증은 게 우리 몸을 망가지는 얘기인데요. 망가뜨리는 건데 중요한 장기들이 망가지는 거죠. 합병이 무섭다 그럽니다. 제일 임상적으로 우리 피곤하게 불쌍해 보이는 것이 장애자가 되는 거죠. 당뇨병 치료를 이게 치료를 이제 과학적으로 합병증 안 오는 치료를 한 사람들은 이런 경우 없는데, 먹는 약을 먹거나 이런 경우에 혈당이 높으니까 합병이 결국 오게 되죠. 그래서 한 15년 이상 되면은 저렇게 다리를 절단되는 경우가, 교통사고도 훨씬 더 많게 되죠. 그 치료를 이 사람들이 안 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가 좋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서 모세가 망가져서 당뇨병 망막이 죽어가지고는 당뇨병 망막 질환이 와서 약 베넷 장님이 아니고 태어난 장님이 아닌데 후천성 장염의 가장 많은 원인이 바로 당뇨병성 망막증입니다. 이것도 치료를 적절한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일반 당뇨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가 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먹약 먹고. 그러니까 이럴 경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혈관이 망가져가지고 요독증이 오게 되죠. 만성 신부증이 와서 혈액투석이 이렇게 된 경우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약 20년 이상 되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알아둘 사항이 뭐냐면 이런 합병증 오는데 이 혈당이 높다고 금방 합병증 오는 것이 아니고 20년 전에 혈당이 420년 후에 합병증 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뭐냐면 고혈당 기억 효과라고 합니다. 기억한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치료 잘해야 된다고 아셔야 되는데 이러한 합병증의 대표적인 게 있지만 그래도 온몸이 다 오게 되죠. 뇌 중풍이어서 저 동맥경화증 때문에 뇌 혈관이 망가져서 중풍이 오게 되고 망막증이 오고 치주질환 이가 다 빠지고 심장에서 혈관도 망가져서 협심증, 심근경색증도 오게 되고 아까 신장 합병이 혈액 투석하게 되죠. 신경 합병에서 팔다리 쑤시가 아프고 말초 신경 장애가 있고 자율신경 장애로 발기부전이 오고 족구병 와서 온몸이 다 망가지는 병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좀 옳지 않은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어쩔 수 없게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단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본인이 천천히 막까지 얼른 대처해야 되는데 그걸 늦게 대처해서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치료 사례들을 보니까 15년, 20년 약물 치료하고 또 치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치료를 초기에 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가요? 그렇죠. 20년 치료했는데 합병증 많이 왔다. 네. 나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바보스럽게 그렇게 하는지 정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그런 치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2003년도 DMR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당뇨병 학술제에 나온 건데 인수펌프를 치료했더니 완치되는 율이요. 이게 완치율입니다. 완치율을 보면은 여기 완치율 있죠. 완치율을 보면은 1년 이내 온 사람은 1년 후에 이 치료 1년 후에 해봤더니 약 68%가 완치됐고 2년, 5년 동안 먹는 약을 좀 더 많이 먹고 온 사람이 인수펌프를 바꿨을 적에는 반수 정도, 네. 6년 지나면 3분의 1 정도, 11년 지나면 20%. 10년 이상 된 사람은 먹는 약 때문에 많이 망가져서 완치가 1년 후에 잘 안 됐어요. 근데 2년 후에 조금 생기기 시작해요. 2년 좀 많으니까요. 이걸 볼 적에도 더 나쁘게 하는 치료, 그러니까 이게 먹약의 체장이 게 나빠지니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걸 갖다 조금 하고 빨리 정상적으로 하면 된다. 아까 인수펌프처럼 체장이 회복한다고 우리 과학자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어떻게 되냐 봤더니 이거 2012년 6월 미국 당뇨학회에 발표된 건데요. 보면은 1년 이내 온 사람은요, 이쪽이 체장의 분비능입니다. 이렇게 6개월, 1년 회복하는데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불구하고 10년 이상 동안 먹약을 먹었던 사람들 보면은 네. 회복이 덜하죠. 똑같은 치료인데도. 그래서 몸에 인이 바뀌기 전에 나쁜 인이 바뀌기 전에 초기 때 인수법을 치료하면 췌장기는 잘 회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낫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초기 때 하는 게 훨씬 낫죠. 당뇨병도 조기 치료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당뇨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분 전화 또 계속해서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네, 저는 그 임신을 37살에 해서요. 네네. 늦게 좀 아이를 출산하면서 네. 당뇨가 왔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당뇨병을 앓은 지는 18년 됐고요. 아, 네. 경구용 약을 시작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당화혈색소가 좀 제가 다이어트를 해서 좀 살을 빼고 나면, 이제 6점 몇, 7점 초대로 떨어지고, 평상시에 좀 살이 좀 찐다 싶으면 7.5 이상으로 확 올라가요. 그래서 좀 제가 오늘 여쭤보게 된 것은, 이제 그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 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근데 제가 좀 수영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수영을 가야 하는데, 인슐린 펌프를 하고도, 수영이 가능한지, 예, 그것도 좀 문의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영하죠. 뭐 빼놓고 수영과 다시 닮으면 되니까. 그리고 또 이지 펌프는 또 워터프루프, 방수가 잘 돼서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피부 꽂힌 데다가는 바늘 꽂혀 있거든요. 거기다 하면 방수 테이프를 찌고 그냥 해도 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것도 귀찮으니까 장부간 뭐 한 1시간, 2시간 떼어놨고 다시 붙이고 스스로 자기 혼자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지금 그 식이요법이 하면 혈당은 떨어지면은 영양실조 때문에 몸이 더 약해질 수가 있죠. 그 췌장 해먹은 거. 그래서 혈당 조절이 최고의 목적은 아니다, 당뇨병은.
몸이 건강 이게 목적이죠. 그걸 착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좀 더 발전된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나 환자들은 그걸 잘 알고 영양제 좋게 해서 잘 먹으면서도 혈당 좋게 하는 방법을 쓰게 되죠. 뭐든 잘 먹으면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무슨 20년 동안이나 아직 안 났다니까 좀 그게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자, 수영을 하실 때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궁금한 점 해결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를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당뇨병이 있으세요? 네, 네, 네. 저는 지금 당뇨 앓은 지가 지금 두 달 됐어요. 네. 아, 네. 그래, 예, 두 달 되니까 초기에 저렇게 펌프를 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네. 그럼요. 두 달 됐으니까 제가 지금 바로 치료를 그렇게 펌프로 다르면 네. 완치가 가능한지 좀 알고 싶어서요. 네. 그런 환자 많죠. 2달밖에 안 되셨다고 맞습니다. 네, 하니까 맞습니다. 되려 반갑네요. 네. 그럼요. 2달밖에 안 되면 거의 다 췌장 기능을 정상을 회복하게 돼가지고 아무 치료 않는 상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주 좋은 경우죠. 먹는 약을 적게 먹거나 거의 안 먹었으니까 먹는 약에 대한 독이 조금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낫게 되는죠. 완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다 완치되죠. 실제 보면은. 근데 완치되려면은 환자가 당뇨병에 잘 이해하고 인수법을 치료하는 걸 잘 훈련받아가지고 시키는 대로 자기가 잘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냥 자동으로 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완치율은 초기 때는 굉장히 좋아지고, 그다음에 시중에 한간에 들어온 말대로 인슐린 펌프 치료는 말기에 한다는 말은 아주 유언비어입니다. 그건 진짜 위험비예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해야만이 합병증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합병증 오는 그러니까 먹는 약 먹으면 합병증 꼭 오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합병증 온다는 치료 하지 말고 합병증 안 오는 치료를 빨리 하는 게 좋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환자들이 잘 무슨 얘기하는지 잘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아주 좋은 겁니다. 자, 합병증 오기 전에 병원이- 치료한다는 게. 네, 지금 초기이시고 또 진행이 되기 전에 가까운 전문 병원을 방문하셔서 자, 시청자분께 맞는 치료법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또 치료 사례를 또 준비를 했는데 어떤 사례가 또 준비가 돼 있나요, 교수님? 네. 많은 환자들이 인지법을 치료하고 새 삶을 얻었는데요. 이 환자도 59세 남자 환자죠. 보면은 이분도 10년 동안 먹냐가 치료했어요. 참 이렇게 먹냐 먹으면 체장이 점점 나빠지는데 불구하고 계속 먹으니까 합병증이 와서 다리 저리고 망막 출혈도 합병증이, 그러니까 자기 몸이 이제 망가지니까 이제 걱정돼가지고선 더 좋은 치료를 찾다가 보니까 인지 펌프를 발견해서 인지 펌프 치료했더니 놀랍게도 6개월 후에는요 펌프를 뗐어요. 당해서. 그러고 나서 떼는 거에서 혈당 정상화되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거의 안 나왔는데 떼고 나서 보니까 인슐린이 자기 췌장에서 내부에서 인슐린 맞는 양이 굉장히 정상을 증가했고, 인슐린 들어간 양도 보면은 막 59, 30 해가지고 나중에 제로로 떨어져서 완치되는 경우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환자는 특별히 의사 선생님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인데, 네. 이분도 인슐린 주사 맞고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먹냐 먹다가 안 되니까 인슐린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 환자가 한 150단위 인슐린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선배 얘기를 듣고 인슐린 바꾼 다음에는 32개월에 150단위 들어간 것이 정도 떨어져가지고 0단위가 떨어져서 완전히 나가지고 30후에는 완치돼가지고 아무 치료도 안 해도 되고, 그러면서 외래에서 환자를 잘 보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입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도 잘 알아서 완치되게 하는 치료를 하고 있죠. 네. 이러한 데로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자, 이유가 좋은 치료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이 인슐린 펌프 치료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1형 당뇨, 2형 당뇨, 유형에 상관없이 효과가 있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1형이나 2형이라는 것은 당뇨병은 네. 인슐린이 정상보다 작게 나오니까 병이라 그러고 그 혈당 올라가는데 1형은 아주 많이 부족한 거, 양적인 네네. 문제죠. 2형은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실제로
질적인 차이는 없고 양적인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인신 부족 상태니까 1형이나 2형이나 모두 다 가장 좋은 치료는 인신 펌프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스웨덴 같으면은 제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85%가 인신 펌프 치료가 있고 미국도 한 60%까지 정도 되고 영국도 한 그 정도 되죠. 선진 각국에서는 제1형 환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제2형 환자도 상당히 많이들 하고 있죠. 미국 통계하면은 일반 제2형 당뇨병 환자는 한 20%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제2형 당뇨병 아닌데 의사 직업을 갖고 2형 당뇨병은 거의 한 60%까지 인지펌프 치료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인지펌프 치료가 옛날보다 훨씬 좋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1형, 2형 관계없이 꼭 치료하는 것이 훨씬 몸에 이익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인슐린 펌프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약물 치료가 좀 더 보편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펌프 치료를 좀 생소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또 그렇죠. 많거든요. 새로운 치료니까. 그럼요. 새로운 치료는 아닌데 이게 이렇게 좋은 게 우리 모르고 사회가 잘 계시죠.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의료 정보를 알리는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요. 예, 그래서 자기 주치의한테만 물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치료 원리를 한번 교수님 다시 한번 네, 이거는 설명해 이제 드릴까요? 뭐냐면은 그 효과를 보면은요. 1가지 당뇨 치료의 경우에는 합병증이 올 정도 혈당을 높게 유지하는 거 다 지금 20년 하잖아요. 합병증 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저게 뭐냐면은 똑같은 환자 7명의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던 환자예요. 그러니까 300, 200, 300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혈당치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환자를 똑같은 환자를 인슐린 펌프로 바꿨어요. 똑같은 환자를 이게 주사 맞다가 바꿨더니 똑같은 환자가 혈당치가 하루 종일 1시간 간격으로 24번 된 혈당치가 완전 100 이하로 떨어졌죠. 제가요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사이가 많네요. 굉장히 똑같은 환자인데 네. 그래서 합병증 예방할 수 있구나. 이 혈당 높은 합병증이니까 똑같아. 이거는 유명한 DCCT 영어로도 미안합니다. 당뇨 조절과 합병증 연구라고 미국과 캐나다의 29개 당뇨병 센터에서 공동 연구한 경우인데 이때도 옛날 치료인 기존의 인슐린 치료 방법 한 사람은 이렇게 720명은 당뇨혈소가 약 9%를 9년간 유지했죠. 9년 6개월간입니다만 이게 똑같은 환자인데 여기서 721명은 인슐린펌프로 바꿨어요. 1440명 전체는. 가고 봤더니 놀랍게도 9년 6개월까지 당뇨혈소가 7% 유지했어요. 치료방을 바꾸면 이렇게 저절됐죠. 그래서 혈당이 정상화되고 그러고서 합병증이 옛날보다 훨씬 예방이 된다는 것이 다 밝혀져서 당뇨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들은 인슐린펌프 치료하려고 굉장히 많이 하고 전 세계적으로요. 네. 아까도 스웨덴 같은 어린애한테 85% 그렇게 인슐린펌프 치료로 바꿔놨으니까요. 네. 네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치료 원리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치료 사례를 또 더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례가 또 준비되어 있나요? 예. 이런 환자 많은데 이건 남자 52세 남자인데요. 네, 합병증이 있었던 그렇죠. 분이시네요. 그렇죠. 네. 손발이 저리고 네. 시야가 흐려지고 합병증에서 난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이거 가지고 환자들이 우울증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당뇨 17년간 먹약 먹고 있는데 계속 나빠지는 것 본인이 자기 몸은 거짓말이지 않거든요. 알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했는데 자기 친구 얘기를 듣고 인슐린펌프로 바꾼 다음에 23개월 후에는 이런 증상이 완화되고 완전히 정상화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환자 보면 처음에는 이게 먹약을 먹을 적에 보니까 혈당치가 굉장히 높았죠. 네. 이게 한 7, 8% 되겠네요. 그런데 당뇨혈소가 떨어져가지고 이 5.5%, 6.5, 네. 6. 그래서 여기서 인슐린펌프를 떼버렸어요. 아무 치료 안 했단 말입니다. 먹는 약도 안 먹고 병원에도 오지도 않고 식사도 잘하고 그런데도 혈당치가 정상화됐어요. 그 이유는 처음에 올 적에는 췌장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인슐린펌프 뗐을 적에 그 사이 회복해가 이렇게 정상으로 회복하겠죠. 인슐린 더 많이 만들어낸다. 췌장이 인슐린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냥 먹는 양만 점점 줄어들고요. 네. 그래서 인슐린 많이 만드니까 인슐린 들어가는 양은 104 단위에서 이게 쭉 줄어들어가지고 제로까지 떨어져서 23개월은 완전히 자기의 췌장에 나오는 자기 자신 인슐린만인 거 동화장이 충분히 되니까 혈당이 정상화돼서 아무 치료 않게 되는 경우죠. 또 이 환자도 47세 남자 환자인데요. 네. 1년 동안만 치료했나 봐요. 경구의 혈당 강화제. 그랬더니 눈도 나빠지고 무릎까지 약해져가지고 인슐린펌프 바꾼 다음에는 7개월 만에 완전히 다 나가지고 똑같죠. 혈당은 정상화되고
췌장기를 회복하고 인슐린량도 줄어들어가지고 정상화된 거죠. 한 50단위에서 정상화되고 또 이 환자도 50세 남자 환자인데 이분도 이게 저 초기 때 아니에요. 5개월간 당뇨하고 복용하게 했는데 네. 내 친구들 보니까 먹약 먹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계속 나빠지다가 걱정이 심해서 나는 그러면 기왕이면은 좋은 치료를 하겠다 그래서 적극 치료를 본인이 원해서 오는 환자입니다. 그 인수본부 치료했더니 5개월 후에는 완전히 나버려가지고 당화혈색소 정상화되고 췌장 기능도 치료 시작보다는 뗀 다음에 치료 후에는 완전히 정상화되고 인슐린에 들어가서 정상화돼 췌장에서 인슐린 자기 췌장 회복하니까 인슐린 들어간 양이 적어서 낫게 된 거죠. 뭐 이런 경우들은 상당히 많은 환자들을 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죠. 네, 뭐 32개월, 7개월, 5개월 좀 증상이 완화되는 속도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차이가 있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얼마나 잘하느냐 또 초기 때 인슐린 얼마나 남아있냐 다르죠. 네, 초기 때 치료가 정말 그렇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가 또 합병증 예방에도 그렇죠. 도움이 된다고 해요. 어떻게 좀 그렇죠. 도움이 되나요? 네. 그렇죠. 몸이 좋아지니까요. 몸이 네. 좋아지니까 췌장 좋아지면 몸도 좋아지죠. 이 당뇨병의 합병증이 뭐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당뇨병 합병증은 황화현상입니다. 수목, 나무에서. 어떤 날 봤더니 이게 저 여름에 본 건데 오늘 요새 본가요? 보니까 저 나무 잎만 다 노래, 딴 거 다 아카시아 괜찮은데 저거는 영양실조거든요. 뿌리가 망가져가지고. 우리들도 보면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식사 잘 먹고 영양분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 그 들어가는데 동화장이 안 되면 안 먹은 거 똑같으니까 황화에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합병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한 DCCT의 경우 1,441명에 대한 10년간의 연구 결과 보면요. 인슐린 치료한 것이 기존의 치료, 인슐린 주사 치료 방법보다도 망막제, 신장합병증, 신경합병증이 60% 10년 내에 줄어들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합병 다 오는 줄 알았더니 60%가 없어졌으니까. 그쵸.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희망이 되는데, 근데 이 연구 결과도 보면요, 실제로 보면은, 기존의 인슐린 치료 때는, 망막제 오는 율이 이게 계속 증가해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7년, 9년. 근데 인슐린 펌프 치료는 약 조금밖에, 10%밖에 눈에 망막제, 이건 60%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좋은 치료 방법을 당뇨 합병 예방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갖고, 전 세계적으로 인슐린 펌프 치료가 늘어나고 있죠. 이것이 작년에 발표한 겁니다. 브리티시 메디칼 저널 유명 연구하는데 스웨덴에서 국제 네이셔널하게 국가 세금을 한 연구인데 보면은 요것은 인슐린 펌프 치료고 요것은 인슐린 주사 치료입니다. 이것은 생존율입니다. 네. 그 생존율이 떨어지면서 많이 죽었다는 얘기죠.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치료하는데 보니까 이게 18,000명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런데 보니까 인슐린 펌프 치료할 때는 사망률이 적죠.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네요. 요거보다는 훨씬 적게. 네. 그러니까 많이 살았다는 거죠. 생존하고 총 사망률도 큰 차이가 있죠. 네네.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기존의 인슐린 주사 치료법보다도 훨씬 더 합병이 적게 오니까 생명 연장이 된다는 것이 세계 논문 학술지에 작년에 발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당뇨병의 원인과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0266-0124번입니다. 자, 시청자분 전화 연결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니가요. 네네. 네, 당뇨를 수술했어요. 공대병원에서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아파가지고요. 네. 뭐 잘못해 먹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토하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원인은 의사가 모른대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조심 한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지금 시부모님께서 두 분께서 다 당뇨 수술을 하셨다고요? 예. 당뇨 수술했다고요? 예. 건국대학병원에서 했습니다. 건국대학도 여러 의사 선생님이 있으시니까. 예. 왜 수술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수술을 했었는데? 위요. 위. 예. 글쎄, 우리는 수술하는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당뇨병 치료를 잘하면서 이제 건강해 하면은 뭐 어떤 수술에도 결과가 정사가 똑같이 좋은데 그럼 당뇨 네네. 치료를 건국대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건국대도 당뇨 치료하는 의사가 여러 분이 계셔요. 또 치료 방법도 예.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치료하고 계셨는데? 저기 그 병원에서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그 네. 아내가 그 뭐라고 그러지 그 조금 취했어요. 네? 그래서 그 실밥을 꼬았어요. 아무래도 그 아마 수술하신 분한테 수술하시는 중에 좀 문제가 있는 그쪽에 부분이 있지 제가 않을까 자세한 싶은데요.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네. 얘기인지. 혹시 이렇게 수술을 한 후에도 이렇게 당뇨병 치료가 추후에 또 가능한가요, 교수님? 그럼요. 언제든지. 그건 그렇죠. 네. 자, 아무래도 가까운 전문 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부모님께 맞는 치료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저희 방송 끝나고 또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한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계속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당뇨병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 남편이 당뇨가 한 40년 됐거든요. 오래되셨네요. 네. 네네. 지금 뭐 약물 치료하고 네. 계시나요? 예. 네. 그런데요. 네. 그렇게 오래 아프신 분도 그 인슐린 펌프를 달면은 많이 효과가 있는가요? 네. 그럼요. 어떤가요? 당연히 교수님? 그렇죠. 네. 완치도 아무래도 가능하고요? 오랫동안 그런 또 사람도 치료하셨던 있죠. 분들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잘못되게 정보가 들어가가지고 네. 인슐린 펌프 치료를 말게 하는 거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는 사람 보면 그거에 믿어가지고 하필 쪽 온다면 오는 사람이 많아서 선생님과 40년 있다 온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네. 굉장히 건강해지죠. 왜냐 이때까지 방법은 점점 나빠졌는데 더 치료하면 더 나빠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인슐린 펌프 초기 때문에 다 완치가 되니까 완치하는 것은 좀 힘들지라도 다른 기관들은 정상화돼가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럼 물론 그렇습니까? 더 그럼- 나쁘기 전에 빨리 좋은 치료하는 것이 그래도 남아있는 기능을 더 살려서 건강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좋아지는 거죠. 네. 또 뭐 예. 100세 시대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인슐린 펌프는 100세 되고 큰가요? 120세까지 적은가요? 네? 인슐린 펌프가 커요, 적어요? 인슐린 자, 펌프가 그 점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마우스보다 더 훨씬 적어요. 마우스보다도. 그리고 55g이고 예. 아주 지금 휴대폰보다 훨씬 적은 거니까. 거보다 적다고요? 예? 훨씬 적죠, 이거보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네. 예. 예. 아이고,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선생님, 한 분 다시 전화를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네. 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또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모두 해결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인슐린 펌프 방금 시청자분께서 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교수님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럼요. 네. 인슐린 펌프의 그림이 나가는데요. 네.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기계입니다. 이게 55g 정도 되고요. 네. 그것을 이렇게 갖고 다니죠. 이게 주머니 넣고 다니라고 포켓에 넣고 다니라고 얼마든지 감추고 다닐 수 있고 달걀 하나의 무게니까요. 굉장히 작아 보이네요. 굉장히 작은 거죠. 누구든지 달고 나서 자기가 달고 다녔던 걸 들키질 않아요. 그리고 느낌도 네. 없고. 네네. 그래서 얼마나 편리하냐면은 이분은 한국의 유명한 프로 골퍼입니다. 프로 골프 선수인데 이전에 먹냐 먹을 때는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는데요. 인슐린 펌프 달고서 보니까 작년에도 또 우승하셨던데 인슐린 펌프 달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보면요. 달고서 골프 쳐요. 전 세계에 우승하는 골프 선수들도 인슐린 펌프 달고 우승한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정사가 똑같이 파워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아무 불편 없고 축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 관계 없이 아주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네. 자, 그리고 또 모든 치료가 그렇듯이 또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이제 피부에다가 가장 작은 바늘 꽂고 있으니까 네. 피부 관리를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거 없습니다. 특히 이제 주의할 사항은 기계만 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의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일주일이나 네. 2주일 동안 간호사 전문가 그것도 아무 병원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잘 받고 의사도 잘 받고 간호사도 인슐린 펌프 전문 간호사가 있는 데서
훈련 받아야지 효과가 나고요. 2주이나 일주일이나 잘 훈련 받으면서 우리 몸이 바뀌어져가지고 정상화되는 걸 본 다음에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냥 간단히 먹냥 먹고 그냥 나 몰라라 이런 거랑 영 다른 치료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네.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네, 사용할 때 뭐 또 특별히 피해야 될 것, 뭐 주의할 점들,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어떤가요? 뭐 특별히 없나요?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정사가 똑같이 했으니까 정사가 똑같이 고기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렇죠? 네. 채소도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 없고 정상 먹는 식사 정상 식사대로 먹으면 되는 거죠. 또 네. 그다음에 운동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당뇨법에 도움이 되는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또 간략하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네. 네. 예방법이요? 네네. 아, 예. 당뇨병을 예방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운동하시고, 그리고, 식사도 잘 하시고, 하여간 우울해지고 운동 부족해서 이렇게 누워있고 그러면은 걱정이 많으면 당뇨병 많이 걸린 걸 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해결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당뇨 걸렸으면 나빠지기 전에 초기 때 빨리 좋은 치료에서 치료 회복하고 원인적 치료인 먹냐 이 치료하면은 네네. 당뇨병 다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것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최수봉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